서울법률사무소의 유영진 사무국장입니다. 금일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연루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부경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제305조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두고 있으며 2020년 헌법 개정 이전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자에 대해서 처벌을 했었습니다. 엠번만 사건 이후 법령이 개정되면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합의하에 성관계 등을 갖는 경우에도 강간죄로 규율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강간죄와 같이 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의아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미성년자는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기에 불완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후견적 지위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하에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요즘 청소년들의 가족 상태나 화장한 외모를 보면 쉽게 나이를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성관계를 가질 당시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적용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실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를 통해서 성관계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음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린 사건의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자 A 여성을 알게 되었고 자신을 C학교에 다닌다고 속이고 문자를 주고받으며 5개월 정도 만난 후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나이를 언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외모가 성숙하여 17세에서 18세 정도로 생각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재판부에서도 실제 피해자의 외모를 본 후 피고인과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경찰에서 자신의 나이를 16세라고 언급했다고 진술을 했지만 법정에서는 처음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언급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고 실제로 만나서 나이를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즉, 피해자 진술이 공복이 있었고 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에 관한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채팅 참여자를 제한하는 해시태그가 고딩, 데딩 등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보고 채팅방에 입장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고등학생 이상으로 오인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만 13세에서 16세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미성년자라는 요건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인데요. 형법에서는 고의, 인식 의도가 없는 범죄는 처벌하지 않거든요. 개정된 헌법 제305조 2항에 따른 의제 강간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에 대한 인식이 고의 인정 등의 여부 지켜내기에 첫째, 피해자의 발육 상태, 얼굴 키 등 외모를 검토해 미필적으로나마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둘째,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통해 나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 분석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에 대한 탄핵을 위주로 정확한 변론이 요구됩니다. 저희 포유에서는 지난 10년간 다수의 강력 성범죄 사건을 다뤄오면서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증거 수집과 이를 기초로 한 사건들의 재구성으로 승소 사례와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성범죄로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